자, 오늘은 김창호와 미스터 양 홍 기자와의 대화 방식을 알고 그를 감상하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 17까지는 전개 부분이었죠. 이제부터는 절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기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다 떠난 후에 혼자 남게 된 김창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중간 부분 줄거리를 보시면 이제는 인기가 없어지고 굉장히 초라해진 김창호의 모습이 담겨 있죠. 김창호는 유명해지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죠. 그는 자신을 기다리는 가족들을 잊은 채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죠. 교과서 169쪽 첫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에 어울리는 속담이 뭘까요? 거기 옛날을 생각하지 못한 거, 요거에 해당되는 속담. 그렇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라는 것이 여기 해당되는 속담이 되겠죠. 그래서 돈마저 바닥이 나자 그동안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떨어져 나간다.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은 김창호에 대해서 인간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인간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김창호를 어떻게 취급을 했습니까? 어떤 측면? 이익이 되는 측면. 상품을 팔았을 때 이익이 되는 측면이니까 상품, 가치 측면에서만 생각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품, 가치. 그래서 김창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상품으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로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느 방이라는 22 장면이 나오죠. 이 어느 방이라는 거는 지금 미스터 양이죠. 미스터 양이니까 매니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다시 찾아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활발하게 활동하기를 바라며 찾아간 장소가 어느 방이 되겠죠. 그래서 김창호가 미스터 양 오랜만입니다 하고 호기 있게 이야기했는데 미스터 양은 반말하지 마시오. 내가 나이가 몇인데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김창호를 어떻게 대한다는 것입니까? 더 이상 친근하게 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친근하게 대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김창호는 더 이상 뭐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상품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친근하게 대하지를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창호는 멈칫하게 되죠. 자, 멈칫하니까 얘는 김창호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예전과 달라진 미스터 양의 태도에 당황을 했죠. 굉장히 당황한 모습이 담겨 있죠. 이 행동에는요. 그러면서 김창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제 방송처럼 뭐 내 목소리 바자회 뭐 이런 거 다 좋아졌으니까 나가서 일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미스터 양에는 누가 있습니까? 신인 가수 옥명아가 있었죠. 바로 이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상품 가치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상품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만을 추구하는 인물이니까 미스터 양은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담겨 있는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인인 가수 옥명아는 미스터 양에게는 새로운 상품 가치를 지닌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 노래 잘할 수 있다. 그랬더니 그게 노래요? 편도선 앓는 소리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는 김창호를 어떻게 그렇죠. 무시하는 태도가 담겨 있죠. 자,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땐 당신이 상품 가치가 있을 때지. 그때는 돼지 멱다는 소리를 했어도 상품 가치가 있으니까 참고 들어줬던 거죠. 미스터 양이 상품 가치가 있다. 여기서는 어떤 모습이 담겨 있느냐? 바로 기회주의적인 자기에게 이 사람이 이익이 돼가지고
이익이 되는 어떤 기회를 노리는 사람이죠. 기회주의적인 모습이 있고요. 여기 해당되는 한자가 감탄고토. 감탄고토는 감, 달면, 탄, 삼키고, 고 쓰면 토한다, 뱉는다라는 뜻이죠. 감탄고토가 여기 해당되는 속담이죠. 그러면서 신기록이 또 나오기 전엔 김창호 씨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는 상품 가치가 있는 사람만 골라내는 직업이야. 미스터 양의 요 대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뭘까요? 김창호의 현재 상황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미스터 양이 이야기했죠. 직설적으로 너는 상품 가치가 없다라고 아주 대놓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신기록이 나오기 전까지는 너는 가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한마디로 뭐야, 더 오랜 동안 살아남을 사람들이 있기 전까지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김창호가 또 이런 얘기하죠. 그럼 다시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더 오래 있다 나오면 안 될까요? 그동안 잘 먹어둬서 자신 있는데. 그러니까 16일 만에 살아남았죠. 김창호가 갱해서.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오래 있다가 나온다. 그럼 자기의 신기록은 결국 자기에 의해서 깨어지기 때문에 자기 예전처럼 인기가 있지 않을까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인기를 누려서 돈을 더 벌고 싶다. 인기를 누리며 생활하고 싶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싶다라는 김창호의 말이 담겨 있습니다. 인기를 누리고 싶고 대중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17번 장면하고 이 미스터 양하고의 그 태도를 보면 미스터 양은 17번 장면에서는 굉장히 존칭을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여기 22번 장면에서는요, 반말을 이야기했죠. 반말과 조롱이 섞인 그런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3번 장면을 볼까요? 자, 광산촌이 되겠고요. 이제는 한둘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는 광산촌으로 갔습니다. 이 광산촌이라는 거는 원래 유명해지기 전에 김창호가 있어야 할 장소죠. 그런데 김창호는 늙고 허술한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광산촌을 떠날 때는 어떻게 쓸데없이 돈을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즉 자기가 땀을 흘렸을 때보다 돈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화렸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광부를 만났어요. 물어보는데 누구시더라? 그러니까 몰라. 그랬더니 김창호,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돌아왔네. 자기 아주 성공했다고 하던데 자네를 모두 기억하고 있어. 자네가 난 신문을 모두 오려둔 사람도 있어. 자, 이 누구시더라 라는 말에는요, 바로 김창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아니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성공했다고 생각한 김창호가 다시는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이 광산촌으로 다시 왔죠. 그거에 대한, 즉 성공한 것에 대한 의아함이 담겨 있는 말투로 물어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한번 또 볼까요? 자, 쓴웃음을 이루면서 혹시 내 처와 애들 못 봤나? 찾아갈 때라곤 거기뿐인데 가족을 잃어버렸네. 자, 김창호는 자기가 성공했을 때는 가족을 버려뒀죠. 잊고 지냈죠. 그러다가 한둘 다 자기 주변을 다 떠나고 나니까 이제서야 가족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 후와 성공하지 않은 지금 현재 김창호의 가족을 대하는 태도는 바로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찾아갈 유일한 존재가 가족이 된 거죠. 성공 직후에는 잊고 지냈던 가족인데, 그러나 광부가 생각하는 가족은 어떤 모습일까요?
가족을 잃어버릴 수도 있나? 나는 잃어버리고 싶어도 쇠사슬처럼 묶여 있다. 자, 쇠사슬이라는 건 뭐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올가미도 벗어나기 힘든데 쇠로 만든 사슬이니까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즉 광부들이 생각하는 가족은 한마디로 쇠사슬이다. 쇠사슬에 비유를 했죠. 직유법을 사용해서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가족 때문에 광부들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힘든 노동의 가치가 이 가족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우리 김창호가 생각하는 가족은 그렇지가 않았죠. 유일하게 아무도 없을 때 찾아가는 모습이 가족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쇠사슬 일할세 나도 일할 수 있을까? 갱내에 들어가서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그런데 절대 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네 얼굴을 봐, 손을 보게, 우리하고는 빛깔이 달라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결국은 뭐냐면 이제는 광부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김창호는 어떻게 할까요? 서서히 자기 손을 들여다보겠죠. 그래서 가족도 잃어버리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모습이 담겨 있죠. 그죠? 그리고 자기가 성공을 위해서 너무 일확천금을 바라던 그런 자신의 모습을 후회를 하게 되죠. 그쵸? 그래서 그런데도 이 광산촌에 있는 사람은 쇠사슬로 아주 힘든 노동이지만 노래를 하면서 합창을 하면서 나간다는 것은 가족은 힘든 노동의 가치가 된다는 것, 힘든 노동의 가치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